안녕하십니까.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주제로 상속 계획 강의를 맡은 이찬태 법무사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아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는 2011년 9월 8일 설립되었는데요.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등의 복지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까지 청년 후견인 사무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바른 노후 설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리 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속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단법인 한국청년후견지원본부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노후 설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 설계의 필요성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과 비용을 절약하고 본인의 뜻대로 자산이 증개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개념 및 개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심 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생각하시면 되고,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 의 개시 원인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실종 선고, 인정 사망,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 선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죠. 사망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상속의 개시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대부분 요즘은 의료시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원인이 나타나게 되고 사망의 일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데, 폐쇄기본증명서에 사망 연월 일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상속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소를 떠나서 부재자가 생사가 5년간 불명한 경우는 일반 실종을 내리게 되고, 전쟁에 있거나 아니면 추락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이 전쟁이 종료 후 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속의 개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 사망이 있는데요.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 장에게 통보한 경우 또 사실상 사망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일자가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망의 추정형을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의 개시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의 개시 원인 중 네 번째가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이북 잔류자에 대한 부재 선고는 이북 5도청에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하셔가지고 이를 첨부하여서 가정법원에 부재 선고 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일자가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개념 및 개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상속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에는 첫 번째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그때는 태아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태아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은 정기적분부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동복, 동성이복의 형제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된 혼인 외자도 상속인이 되고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혈족 관계가 있으면 다 상속인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아닌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모서자, 계모서자 간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정모서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버지의 본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을 때 재혼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전처와 사이의 관계를 정모서자라고 하고, 계모자 관계는 전처의 자녀가 아버지의 새엄마 사이의 관계를 계모자 관계라고 하죠. 이 부분도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실질적인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동거관계에 있거나 본인의 실질적인 의사가 없는 분들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이혼을 하셨을 때 재산상 분할 청구권은 있지만 상속권은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결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직계 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또는 동순의 상속인들을 고의로 살해한 자, 또는 유언을 사기 강박으로 하게 하거나, 또는 유언을 사기 강박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또는 유언을 파기하거나 은닉한 사람 사유가 있을 때 상속 결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권, 상실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예인 고아라 씨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족의 촌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족의 촌수 계산은 우리가 상속 순위에 대해서 동순위인지 아니면 최근친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혈족의 촌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이 부분이 직계 혈족 라인입니다. 직계 혈족 라인이고 횡으로 된 부분이 반계 혈족 라인입니다. 반계 혈족 라인인데 직계 혈족 라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고 그 본인 밑으로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란 낮을 비, 자기보다 낮은 직계 혈족입니다.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자녀가 있죠. 그리고 자녀 밑으로 손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서 자녀가 있을 때 1촌, 그리고 손자녀 밑으로 내려가면 2촌, 이렇게 됩니다. 직계 혈족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1촌씩 더하시면 돼요. 본인에서 자녀는 1촌, 다시 1을 더하면 손자녀는 2촌, 그리고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1 하면 1촌, 부모는 1촌이 되죠. 그리고 조부모는 또 플러스 1을 하니까 2촌, 이렇게 되는 거고, 반계 혈족은 플러스 2를 하시면 돼요. 본인에서 옆으로 가면 형제 자매는 쪽으로 가니까 2촌이 되고, 올라가면 1촌, 그리고 플러스 2를 하니까 3촌이 되죠. 백부, 숙부, 고모는 이제 3촌이 되는 거예요. 친가와 이 부분이 이제 친가고, 이 부분이 외가인데, 친가하고 외가하고는 촌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촌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4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1순위가 없었을 때 2순위가 상속받고, 2순위가 없었을 때 3순위가 상속받고, 3순위가 없었을 때 4순위가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자녀들이죠. 자녀, 손자녀들. 1순위가 있으면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었을 때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죠. 부모하고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었을 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때도 1순위, 2순위가 없었을 때 상속인이 되고, 그리고 4순위는 3순위까지 없었을 때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죠. 그러니까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었을 때 최근친을 선순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순위가 직계비속인데요. 자녀와 손자녀가 직계비속이죠. 자녀는 1촌이고 손자녀는 2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촌이 최근친이니까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공동으로 1촌이죠. 근데 자녀들은 전부 다 본인 기준에서 1촌이니까 전부 다 같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그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하고 존속하고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이 없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이라는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재산을 물려받을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먼저 사망하는 거죠. 먼저 사망하거나 결적자가 된 경우에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그 직계 비속의 상속분을 상속 순위에 가름해서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 상속 제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보다 상속을 받게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죠. 그러면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었을 경우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돌아가신 자녀의 상속분을 대신해서 가름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가 대습 상속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습 상속 제도는 상속분을 공평하고 자녀가 원래대로 상속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유가 있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 자녀가 돌아가시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자녀가 먼저 돌아가게 됐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손자녀가 상속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상속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습 상속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인 이상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조부갑이 있고 부을이 있고 그 다음 모병이 있고 그 다음 자정이 있습니다. 근데 부을과 자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와 을이 동시에 즉사했다, 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교통사고 난 거는 좀 끔찍한 사고인데, 이때 만약에 을과 정이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면 을과 정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재산은 모와 자정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의 재산은 모병이 다 전부 상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을이 자정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을이 먼저 돌아가시면 을의 재산은 모와 자가 먼저 상속을 받고, 그 다음 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의 재산은 모병이 전부 다 이제 상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이 을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자정의 재산은 모가 다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부을의 재산은 모와 직계 존속인 조부갑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모는 1.5하를 더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유명한 사안인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과암여객기 추락사건 다 아시죠? 과암여객기가 추락이 1997년도 일어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갑이 이제 부모님이에요. 부고 을이 갑의 딸이고, 갑의 동생 무가 있었고, 갑의 딸 병이 있었습니다. 갑의 손자죠. 그리고 갑의 사이가 있었습니다. 정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직계 혈족 7명이 모두 괌으로 여행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다 사망했습니다. 동시에 다 사망했는데, 이 동시 사망했을 때 대습 상속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사이 정이 있는데 요 사이 정이 갑의 재산을 다 대습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판결의 핵심적인 이유가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 전에 사망으로 볼 것인지 사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적 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 사망의 경우도 결국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으로 보아서 대습 상속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유인 정이 갑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갑이 1,000억 원대 재산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의 친형제간인 무가 결국은 대습 상속 사유 때문에 갑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을 못 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은 우리 민법 1009조하고 1010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민법 시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1960년 1월 1일 신명병 시행 후 상속수리와 상속분에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는데 현행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속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좀 전에 실종 선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상속분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실종 기간 만료가 아니라 실종 선고 당시에 시행민법을 적용한다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을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 비속이 없었을 경우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배우자가 만약에 자녀 1인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되고 자녀는 1이 됩니다.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곱하기 2를 하면 배우자는 3이 되고 자녀는 2가 되죠. 그러면 이 3하고 2를 더하면 이제 분모가 나옵니다. 분모가 5가 되고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5분의 3이 되고 자녀는 5분의 2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 2명이 있으면 똑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1.5가 되고 자녀는 1이 되겠죠. 균등하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3, 2, 2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 상속분이 되겠습니다.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균등하게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피대습자는 미리 상속 개시가 일어나기 전에 상속을 받을 분이 피대습자인데 피대습자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직계 비속이 있을 때 그 직계 비속이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데 말을 하는 것이 대습 상속입니다. 그래서 대습 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한도로 균등하게 분할해서 받게 되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의 5할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수익자란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유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이 미리 그 자녀들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 A, B, C가 있는데 그 A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뭐 전세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사줬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가액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다가 각 상속인들이 먼저 받은 유증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을 가액을 더하고 그리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 수익을 받은 부분에 그 특별 수익 가액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을 계산되게 되겠죠.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라든지 유증을 하게 되면 남은 재산으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되면 자녀들이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상속분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분이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피상속인 갑이 배우자 을이 있고 자녀는 병과 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상속재산을 6천만 원 남기고 자녀병이 갑으로부터 생전에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속재산 6천만 원에다가 증여받은 재산 1,000만 원을 더한 거죠. 그럼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을 배우자는 아까 0.5할을
가산하게 되니까 상속분이 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미리 증여받은 게 없으니까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나오고, 병은 상속재산 6천만 원에다가 증여받은 거 1천만 원 플러스 시키고 자기의 상속분이 7분의 2죠. 그리고 미리 증여받은 부분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분은 1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은 상속재산 6천만 원이 있고 병이 증여받은 부분 1천만 원을 더 합산하고 정의 상속분인 7분의 2에다가 상속분을 계산하게 되면 증여받은 것이 없으니까 상속분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상속분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죠. 이거는 아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반대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자기 공동상속인 중에 재산을 먼저 증여하거나 유증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돌아가신 분한테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유지에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여자의 상속분은 물려받을 상속 재산의 가액이 있겠죠. 그 가액에다가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해야지 되겠습니다. 공제하고 그리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여자의 기여분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기여자의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정의 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정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한도액이 기여분의 한도액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가외 배우자 을이 있고 자녀는 병과 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재산 3억 3천만 원이고 협의 또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녀의 기여분이 5천만 원 결정됐다. 기여분은 협의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을의 경우 상속재산이 3억 3천만 원이었으니까 기여분이 5천만 원 인정됐다고 가정됐으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하고 배우자는 0.5화를 가산해서 7분의 3이 됩니다. 상속분이 1억 2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상속분이 됩니다. 병은 3억 3천만 원에다가 기여분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병의 상속분 7분의 2가 되죠. 그리고 병이 기여분이 5천만 원 인정됐죠. 그럼 플러스 5천만 원 해줍니다. 그러면 병의 상속분은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은 상속재산 3억 3천만 원에 기여분 5천만 원 공제하고 정의 상속분 7분의 2니까 결과적으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속이 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을 분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분할을 하는 방법은 크게 지정 분할이 있고, 그 다음 협의 분할이 있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심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정 분할은 돌아가신 분이, 즉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자기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과 토지를 남겨놓았을 때 그 자녀가 A, B가 있을 때 A는 집을 가지고 B는 토지를 가진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할 약정 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을 할 시 상속인들 중에 채무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분이 자기가 물려받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물려받지 않겠다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상속인의 건자가 하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건을 맡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상담이 돌았냐면은 협의 분할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모친이 있었습니다. 모친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있었는데 본인과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모친 명의 앞으로 협의분할을 했어요. 저한테 의뢰 들어오신 분이 신용불량자였어요. 그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인 중에서 채무가 많은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만일부터 6개월 넘게 되면 넘어서 재협의 분할하면 증여세가 또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분할은 지정 분할이라든지 협의 분할이 안 됐을 경우, 협의 분할이 서로 안 됐을 경우 결국은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된 거죠. 서로 내가 많이 갖겠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정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재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사실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속계획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단순 승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상속 계획 강의 파트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정 승인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 하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통상적으로 많았을 때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또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특칙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승년이 되고 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일반적으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훨씬 많았을 때 이때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변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상속분 침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그런 법적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될 일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상속분 침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본인이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반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은 유언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실제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본인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형제분이 있었어요. 형제분이 있었고 그 조카가 있었는데 형제분하고 본인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기 전에 자기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서 그 조카에게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유행 결정이 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자기의 상속분이 부족 부분이 생겼을 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상대방은 유정 또는 정해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청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재판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환의 순서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정을 반환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분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정을 받을 분 상속분에다가 유류분을 반환 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의 방법은, 만약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B가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받은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 C의 상속분을 침해하게 된 거죠. 침해하게 됐을 때 A의 증여가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고 B의 증여가액이 100만 원이 됐다면 그 부족 한도 부분에 대해서 3대1 비율로 A, B가 C에게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항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 개시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정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상속 침해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습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 상속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이 있는데 그 직계 비속이 먼저 돌아가신 거죠. 받아야 할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제 손자녀가 있을 때 그 손자녀가 대습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습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유류분액도 이를 이제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 A, B가 있는데 그 A가 돌아가신 분보다 A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 A에 이제 자녀가 있을 때 돌아가신 A, B의 상속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의 그 상속분의 한도로 침해받았을 때, 그때 그 상속분의 2분의 1 부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류분은 우리가 상속분 침해를 받은 경우에 일정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류분액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적극 상속 재산액에다가 증여액이 있으면 증여액을 합산시킵니다. 합산시키고 그 다음 상속 채무액이 있을 때 상속 채무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본인들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분에다가 각 유류분을 이제 곱하면 되죠. 직계 비속인 같은 경우 각 상속 비율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인 같은 경우는 상속분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수익이 있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 중에 증여를 받은 분들이죠. 아까 증여액을 합산했다가 그다음 다시 증여액을 빼주시면, 공제해 주시면 이제 유류분액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도 유류분 기초의 재산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 유류분 상속하는 분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요 사례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대입시켜 보시면 유류분자의 유류분을 반환할 청구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제 상속 등기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 상속은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상속 등기를 하시고 이제 제3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 서류들이 필요한데,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재적 등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 기본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상세로 다 발급해 주시면 되고, 주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첨부 서류입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각자의 서류가 필요한데, 상속인들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할 시에는 협의 분할하시는 분들의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첨부 서류들은 결국은 상속인들의 연결을 전부 다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상속세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이제 각각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는 국세가 되고,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인데, 통상 대시일이 속하는 달 또는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선고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시고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속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속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후에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속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라든지 비용도 저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힘들어서 이렇게 하신 자산이 제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